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느새 중간고사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좀 짧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학습했던 내용이 결측값과 특이값 처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측값, 이 미싱 밸류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저장할 값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것을 결측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서는 이 결측값을 NA로 표시한다는 것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측값을 처리하는 방법들 학습을 했었는데요. 결측값의 경우에는 결측값을 제거하거나 제외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측값을 아예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되면 결측값을 모두 제거하거나 제외하게 되면 데이터의 양이 또 굉장히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측값을 추정해서 적당한 값으로 치환한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예를 들면 평균이라든지 뭐 최빈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값을 바꿔준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측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isNa라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NA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 isNa를 사용하게 되면 NA, 즉 결측치인 경우에는 true로 표시를 하고 결측치가 아닌 경우에는 false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NA 값을 제외하고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NARM은 true로 지정하게 되면 NA 값을 제외하고 합계를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NA omit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었죠. 요것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V2 벡터에 있는 이 결측치들을 모두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벡터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NA omit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complete case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complete case x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x에서 NA를 제외하고, 즉 NA가 있는 행을 제외하고 어떤 그 데이터셋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측치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주시고 또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값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특이값이라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값에서 벗어나는 것을 특이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데이터의 분포 범위 밖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하고 이상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이값의 특징, 그리고 특이값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조 공정에서 불량인 제품을 선별할 때, 그러니까 불량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은행 거래 시스템에서 사기 거래 탐지를 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 밖에 여러 곳에서 이 특이값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특이값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제외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이값을 주목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값을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서 박스 플롯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이값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었죠. IQR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Q1-1.5 IQR보다 작은 값, 그 다음 Q3 플러스 1.5 IQR보다 큰 값. 자, 이런 식으로 박스 플롯을 보면서 특이값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처리 관련 함수들을 학습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처리 관련 함수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수명과 의미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사용 예제들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제 의미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을 할 때는 sort를 사용하죠. 데이터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재배열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order라는 함수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순서를 아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벡터 값 크기 순으로 몇 번째인지 확인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리와 선택을 할 때 사용되는 함수가 있는데요. 스플릿과 서브셋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자, 벡터나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개로 나눌 때 사용하는 게 스플릿이고, 자,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에서 기준에 맞는 행을 추출하는 것이 서브셋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샘플링이나 조합을 할 수 있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가 샘플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샘플링을 할 때 그때그때 다른 값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인 결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로 setSeed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조합을 하는 함수로 combination 이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계와 병합에 사용되는 함수도 있었습니다. 자, 집계라는 것은 2차원적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그룹에 대해서 합계나 평균 같은 것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그때 사용되는 함수가 바로 aggregate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연결을 하는데요. 이때 공통적인 열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머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 ggplot2라는 패키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데이터 시각화가 왜 필요한지, 자, 필요한 이유들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필요한 이유들 한 번씩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ggplot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하나의 ggplot 함수를 이용하고요. AES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축, 크기, 색상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geom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이 그래프의 종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옴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연결해 나간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지옴 함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 구분과 내용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내용들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그래프의 기법들 이외에도 뭐 투명도를 지정한다든지 가로막대를 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옵션들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알파라는 이 옵션을 이용해서 투명도를 이 점들이 겹쳐지는 것을 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투명도를 지정하는 그런 산점도도 그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에 실제로 예제 겟마인더 라이브러리를 이용했었죠. 자, 겟마인더 라이브러리가 어떤 라이브러리인지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플롯과 그 다음 디플라이R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겟마인더를 체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필터를 하고, 자, 필터할 때는 어떤 연산자들을 사용하는지 봐주시고요. 또 지지플롯에서 어떻게 명령어들을 사용하는지, 자, 그리고 여기에선 지온바, 막대 그래프를 그려줬는데요. 자, 코드 플립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막대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는 이제 로그 스케일 축을 만드는 것도 했었는데요. 이 로그 스케일 축이라는 것은 값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날 때 한꺼번에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큰 값은 좀 작게 만들고 작은 값은 크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값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명 분포를 알아볼 수 있는 히스토그램 작성을 했었는데요. 자,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X축과 Y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측 연도를 구분하는 그래프를 그렸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리기 위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는지도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플라이R 패키지를 이용하는 방법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당연히 디플라이R 패키지에서도 디플라이R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의 기능들 기억을 하시고, 또 그 함수들을 이용한 예제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필터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정한 조건식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트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원하는 열들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뮤테이트도 있었는데요. 뮤테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열을 추가할 수 있죠. 자, 없던 열을 새로이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레인지를 사용하게 되면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R에서 제공하는 함수와 디플라이 R에서 제공하는 함수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summarize라는 집계 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디플라이 R에서는 함수도 중요하지만 이 체인 연산자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었죠. 앞에 명령어를 처리한 결과를 다음 명령어로 전달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사용하기 위한 단축키 또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자, 필터는 조건에 따라서 행을 추출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필터 함수에서는 연산자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 조건 같은 경우에는 콤마로 구분하거나 &%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OR 연산자는 이렇게 수직 막대 모양의 연산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필터 사용한 예제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select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특정 열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데요. 여러 개의 열을 추출할 때 콤마로 구분하고,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접한 열을 추출할 때는 콜론, 그리고 일부 열을 제외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arrange 함수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를 정렬할 때 사용하고요. 기본 정렬은 오름차순이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때는 descending, DESC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ummarize 함수, 집계 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합니다. 자, 평균이나 표준 편차, 분산, 중간값을 함께 사용할 때는 어떤 함수명들을 사용해야 될지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의 수준별로 그룹화를 할 때 사용되는 기본 함수 그룹 바이가 있었습니다. 사용 예제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학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